안녕하세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보고서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는요, 의사 수급 축에 대해서 KDI, 보사연, 서울대 3개의 연구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도 설명,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 보시면 역시 이 똑같은 3개의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 했고요. 35년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습니다. 9,654명, 1,600명, 1,800명 정도죠. 상당히 근접한 숫자입니다. 근데 실제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보사연에서는 25,000명에서 27,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숫자죠. KDI 같은 경우도 2035년에는 언급이었고요. 2050명에 8,565명 정도 부족하고 2030년에는 0명 부족하지 않다. 거기서는 여력이 있다까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5년은 그럼 어떻게 되죠? 30년에 0이고 2050년에 8,500명이니까 한 작게 한 2,000명이나 더 작은 숫자 1,000명이나 또 하든 적당한 숫자가 있겠죠. 그건 그래프를 보고 좀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1만 명은 아닙니다. 서울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1,816명 또는 7,264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둘 중에 한 숫자는 맞는 거죠.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지부가 말한 공통적으로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세 연구가 다 숫자가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평균은 10,000명이더라도 5,000명, 10,000명, 15,000명에 만하고요. 9,000명, 10,000명, 11,000명은 천지 차이입니다. 공통적으로 숫자가 있을 때 훨씬 더 참값에 가까워지고요. 이 범위가 늘어지면 아주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정부에서도 공통적으로 1만 명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근데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든지 몰랐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각 연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울대 연구는 요약본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자세히 알기가 힘듭니다. 근데 몇 가지 아는 걸 살펴보면 이 연구는 2017년 인구 추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7년 인구 추계는 요 위에 있는 이 점선인데요. 이 선인데요. 이 선은 실제로는 2017년 인구 추계를 했는데 실제 인구는 여기 밑에 있는 요 까만색입니다. 요 숫자는 훨씬 더 작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쭉 감소하는 양상이 되는데 벌써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구가 적어졌습니다, 이전보다. 그러니까 실제 서울대에서 추정한 것보다는 더 적은 숫자일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본만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뭐라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보사연에서는 아주 톡톡한 계산을 하는데요. 1인당 의사의 업무량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표로 그리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된 요 그래프가 과거의 의사 1인당 했던 업무량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측한 1인당 의사 업무량은 점으로 나타냈습니다. 4개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독특한 가정을 하는데 2019년도에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그대로 쭉 유지된다면, 파란색 이 연두색 있죠? 쭉 유지된다면 이만큼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과거에는 계속해서 의사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이 업무량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한다는 이런 업무량이 아니고 생산성을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느냐. AI도 발전했죠. 로봇도 발전했죠. 컴퓨터도 발전했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전해가지고 의사의 업무량이 계속 과거에 늘어났고 그 늘어나는 평균 수치는 연 3.2%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술이 발달하니까 늘어나겠죠. 근데 그걸 다 제로로 만들어 놓고 계산하니까 당연히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계산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1인의 업무량을 제로로 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게 돼요. 그래프를 숫자로 좀 더 표로 나타내면 보사연 추정한 의사 업무량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1인당 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이 0.02, 즉 2%씩 늘어난다면, 하게 되면 2035년에는
18,600명의 의사가 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쭉 늘어왔던 대로 연 3.2% 늘어난다고 하면 의사가 2035년에는 36,000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사 1인당 업무량을 계산해봐도 남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의사가. 그 보사연 연구는 그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보사연 연구는 역시 2017년 인구 추계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2017년 인구 추계는 과거의 인구 추계고 당연히 그거는 틀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믿어줘야죠. 당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죠. 마치 내비게이션을 해서 30분 걸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 가다 보니까 차가 막히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일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새로운 이제 과거에 그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수는 제가 추정한 겁니다. 같은 기록을 쭉 인정한 거예요. 훨씬 더 인구가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2030년 5년도에 필요한 인구 의사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사연 연구를 자세히 보면요. 의사가 과잉일 거라고 예견된 보고서예요. 자, 그 다음에 KDI를 보겠습니다. KDI 보고서는 이 그래프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실선이 미래에 계산된 미래의 의사들의 숫자입니다. 지금처럼 쭉 할 때, 그 다음에 점선이 미래에 필요한 의사의 숫자예요. 그래서 2030년이 아니라 2050년에 보면 이 두 살을 빼보면 8,565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565명이 그 문서에는 약 8,500명 정도 차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30년 이때를 보게 되면 검은색과 점선이 이 크로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의사가 남는다는 거예요. 검은선이 약간 더 높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숫자가만 제시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에는 점선이 다 있는데 그래프에는 이 점선이 아니죠. 이건 실선이 있는데 여기는 표에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개의 숫자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사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의사의 수 21년, 22년, 23년 아까 봤던 그 숫자를 그대로 넣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측했던 의사 숫자보다 약간 더 늘어나요. 왠지는 몰라요. 실제 그런 의사가 열심히 덜 해서 그런지 은퇴를 안 해서 그런지 은퇴하기로 했던 의사가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약간 더 늘어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좀 살짝 잘 그리고 느리고 해서 원래 있던 그래프에 딱 겹쳐보면 이 파란색 선과 검은색 실선이 상당히 많이 겹치죠. 딱 겹치게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더니 이 빨간색 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가다 보면 어디서 겹칠지 이 겹치게 되는 순간부터 의사가 부족해지는 거거든. 전사. 그러니까 조금 높아졌으니까 아마도 30년보다는 좀 더 뒤에서 35년이나 겹칠 것 같죠.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공했으면 제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점선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잖아요. 이 보고서에는 부표라고 해서 부록처럼 표가 나오는데 그게 더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역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2021년 인구 추계를 이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2021년 인구 추계에 비해서도 실제 지금 현재 인구는 더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수요는 좀 더 감소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의사 공급은 좀 더 늘어나는 쪽으로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의사 숫자는 달라지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혹자는 2,000명 정원이 이상하다. 그래서 새로 보고서를 쓰자, 새로 연구를 하자 그러는데 새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요. 과거의 연구를 항상 리뷰를 잘 해야 됩니다. 과거의 연구에서 잘된 점, 못된 점, 어떻게 하면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파야 리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보고서를 내더라도 그걸 또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연구도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연구 보고서를 항상 자세히 리뷰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제대로 잘 리뷰를 안 한 것 같고 그 정부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제대로 리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리뷰해서 꼼꼼하게 해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거를 잘 리뷰하는 게 필요한데 왜 그 보고서를 자세히 봐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보고서는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의사가 과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보고서 자체가 자세히 리뷰해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생각 어떤지 알고 싶긴 하네요.